예, 안녕하세요. 김춘식입니다. 저번에 동영상 올린 것 중에서 제가 다알리아 수영을 좀 분류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선생님들한테 동영상을 올리거나 제가 설명을 할 때는 직립형, 그러니까 가지가 하나짜리를 가지고 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게 이해하기가 편해서 그걸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는 이해를 위한 가장 단순한 형태였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러니까 요즘에 덤블형이라고 말하는 이런 수영을 가진 아이들, 원리는 같은데 그래도 형태가 다르다 보니까 접근법이 조금 다릅니다. 저번에 동영상 올렸는데 어떤 분께서 어, 지금 이제 이런 덤블형 이런 아이들도 잘라야 되냐, 강전정을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신 게 있었는데, 잘 자라고 있는 아이들은 굳이 자를 필요가 없죠. 잘 자라는 아이들은 꽃을 봐야 되는데, 잘라버리면 또 한 달 정도 꽃을 늦게 보니까 자르지 마시고, 잘 자라는 아이들은 그대로 키우시면 되는데, 다만 잘 자라지 않는 아이들, 얘는 지금 이 친구랑 이 친구는 같은 품종인데 얘가 훨씬 더 잘 안 자라고 있는 게 보이시죠? 좀 관리를 잘 못했더니 잘 안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영을 교정하는 차원에서 아니면 다시 잘 자라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 잘라주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저는 화분을 계속 키우고 있어서 화분을 실내로 가지고 와서 이제 동영상을 찍는데 이게 실외에서 찍으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화분으로 해서 가져와서 하는데, 선생님들은 많은 분들이 땅에다 심어서 노지에서 키우실 테니까 노지 기준도 뭐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것보다는 덩치가 좀 더 크다, 뭐 그 정도 차이일 테니까 그거는 감안해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 보면 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엄청 튼튼하게 자라고 있죠. 자,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이제 여기서 꽃이 필 텐데, 꽃이 피고 나서 이게 너무 빡빡해요. 너무 빡빡하면 얘네들끼리 숨을 잘 못 쉬니까 이 안쪽에 있는 거, 안쪽에 꽃핀 가지를 이 정도까지 해서 바짝 잘라주면 곁가지들이 더 분주가 되면서 잘 자라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덩치가 커질 테니까 지주대 하나 세워주고 위쪽을 한번 끈으로 한번 묶어주면, 그러면 쓰러지지 않고 잘 자랍니다. 얘는 워낙 키가 크지 않은 품종이어가지고 쓰러지더라도 그렇게 뭐 눈에 거슬리진 않는데, 만약에 쓰러진다, 예를 들어서 지주대 작업 안 하고 계속 키우다 보면 얘네가 자라가지고 이런 애들 옆으로 꺾이면서 옆으로 틱 넘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처지면서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만약에 선생님들이 이게 좀 지저분해 보인다, 아니면 덩치가 너무 커진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 자라가지고 얘가 이렇게 덩치가 이렇게 커졌다 그러면 이거를 한 이 정도에서 잘라주세요. 그리고 여기를 복토를 그냥 해주시면, 복토를 하면 이쪽에서 싹이 나오거든요. 이쪽에서. 그러면서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 여기서 다시 위로 싹이 올라오니까 좀 꼿꼿하게 해서 기르실 수 있고요. 이거는 8월 달에 제가 다시 한번 실제 사례를 가지고 동영상을 찍을 텐데,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보기가 싫다, 만약에 좀 너무 상태가 안 좋다, 그래서 막 흰가루병이니 뭐니 이런 게 해서 보기가 싫다 그러면 그냥 다 바짝 잘라도 됩니다. 그냥 다 바짝 잘라가지고 아예 민자에서 다시 기르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 회복하는데 한 3주에서 4주 걸리거든요. 그럼 그 사이 동안 안 예쁘잖아요. 정원에서 이렇게 안 예쁜 거 보고 싶진 않으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한 3개 정도 큰 거 3개 정도를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그냥 나머지를 그냥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래서 좀 자를게요.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그냥 네 개 남겨놓죠. 뭐 네 개 남겨놓고
이렇게 잘라 놓으면 이 잘린 애들 있잖아요. 큰 애들 말고 잘린 애들을 여기서 겨순에서 다시 나오거든요. 다시 나오기 시작할 때 이거 큰 거 못생긴 애들 다시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라놓고 한 2주 정도 후에 아래에서 다복히 이렇게 순이 나오면 그때 위에 거 잘라버려도 되고요. 자, 이거 말고 한꺼번에 그냥 확 잘랐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가 그 한꺼번에 확 잘랐더니 이제 옆에서 겨순들이 막 자라는 게 보입니다. 사실 이 이파리가 달려 있으면 더 좋긴 한데 이 이파리 없이 그냥 이렇게 민둥민둥한 데 있잖아요. 이런 민둥민둥한 데 이런 데 잘라버려도 옆에서 겨순은 나옵니다. 대신 순이 나올 자리가 있는지 확인하고서 자르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거 한번 볼까요? 얘는 와인 아이드 시일인데 얘도 조금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죠? 지금 보면 흰가루병 좀 많고 조금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좋은 상태는 아니어서 얘를 다시 수영을 다시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꽃이 있으면 잘 건강하게 안 자랍니다. 얘는 이미 건강하게 안 자랐기 때문에 꽃을 그냥 잘라버릴게요. 꽃을 잘랐고 이쪽 위에 있는 것도 보면 얘는 뭐 꽃을 그냥 볼게요. 그럼 얘를 꽃을 보기 위해서는 곁에 있는 곁가지들 에너지 너무 낭비하지 말라고 곁가지들 이렇게 잘라주고 곁순들 잘라주고 여기에도 나와 있는 거 곁순들 자르고 나중에 아래쪽에서도 곁순이 나올 텐데 아래쪽에 나오는 것도 뜯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최종적으로는 아래에서 뭐 두세 마디 있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잘라버릴 거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꽃은 필 거예요. 그러니까 꽃도 피고 키도 낮추고 하는 방법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을 할 겁니다. 이거는 뭐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곁순 잘라줘라, 곁가지들 끊어줘라 그 얘기하고 일맥상통한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낮춰줄 거예요. 키를 낮춰서 나중에는 아래에서 지면에서 한 두세 마디 정도 이쪽에서 잘라주면 여기서 다시 싹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복토 좀 해주고 비료 말고요. 퇴비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퇴비랑 그냥 흙들 좀 섞어서 이렇게 복토 좀 해주면 여기 이제 세 개를 복토를 이렇게 한다 생각하면 이거 손이 못생겼네. 복토를 한다. 그러면 세 개를 모아 심은 효과가 나니까 그렇게 해서 풍성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이것도 한번 봐볼까요? 이거는 다음에 조금 더 영상을 정리해서 올리긴 할 건데 지금은 제가 주말에 혼자 나와서 작업실에서 혼자 하는 거라서 영상이 뭐 그렇게 좋은 퀄리티는 아닌데 뭐 앞으로도 좋은 퀄리티의 영상이 나오진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되게 다이아를 심었는데 지금 땅에다 심었는데 화분이어도 상관은 없지만 지금 이런 상태라고 하면 이거는 100% 지금 뿌리 부분에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지 않습니다. 땅에다 심으면 이런 상태이면 안 돼요. 지금 7월 10일인데 지금 비도 많이 왔고 장마 기간에 이런 상태라고 하면 이거는 뿌리 부분 아니면 뿌리와 줄기가 연결되는 부분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안 자라지 않습니다. 지금쯤 많이 자라가지고 꽃이 막 피고 있어야 되는데 자, 이거의 원인을 한번 볼까요? 이거의 원인은 분명히 뿌리일 텐데 자, 얘 꺾였습니다. 꺾여가지고 지금 여기 이쪽 부분에 꺾여가지고 반쯤 끊어진 상태고 그래서 아래쪽에서 다시 싹이 올라온 거거든요. 저라면 이거는 저는 여기 바짝 잘라버리고 여기 이렇게 복토해가지고 이만큼 복토해서 이거 다시 키울 거예요. 이거 금방 자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휘무지. 그냥 휘무지 했습니다. 얘가 줄기가 아까 전에 치렁치렁 해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휘무지처럼 그냥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흙 조금 더 담아주고 키우면 하나, 얘 두 개, 세 개. 세 개까지 아래서부터 세 개까지 자라는 거니까 다시 짱짱하게 키울 수 있어요. 조금 관심이 더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그 잘라버린 부분 잘랐던 거 있잖아요. 얘 중에서 좀 쌩쌩한 애들이 있거든요. 이거 괜찮네요. 괜찮지 않네? 이거 볼게요. 이거 쌩쌩한 애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흰가루가 좀 많이 있는데 흰가루 있는 이파리들 제거하고 이런데 옆에다가 그냥 꽂아 놓으면 얘 이제 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막 대충 꽂으면 뭐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10개 꽂아 놓으면 그 중에 두세 개는 살아나니까 뭐 효율성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키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게 또 다른 것들과 크기를 좀 맞출게요. 꽂아 놓을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흙을 좀 더 복토한 다음에 지금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수술한 입장이니까 한 일주일 정도는 응달에서 좀 관리하다가 그 다음에 천천히 양지로 내보내면 이거 한 3주 정도 후면 다시 꽃 핍니다. 그러면 그때는 지금과 다르게 아래서 여러 가지들이 올라와서 꽃이 피는 것처럼 되겠죠? 그러면 훨씬 더 풍성하게 꽃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것까지 하면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노하우는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7월 말부터 8월 이때가 달리아들이 많이 죽어나가는 시기거든요. 그 죽어나가는 이유하고 그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제가 한 템포씩 빨리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화분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번 영상부터는 좀 실외에서도 좀 많이 찍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그 질문 혹시 주실 때 그냥 질문을 단순하게 저희 집 이거 왜 죽어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이유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이라든지 적어도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키우고 있는데 얘가 왜 죽을까요? 라고 하면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답변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밑도 끝도 없이 내 건 왜 이래?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제가 조금 당황스러우니까 그리고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니까 상황 설명을 해 주신 다음에 질문을 해주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의미 있는 질문은 제가 영상을 따로 찍어서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그거 보고 참고하시라고. 자, 오늘은 이상입니다. 끝!